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민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2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내일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부인입니다. 춘부는 봄을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묻혔던 대지가 꿈틀거리고 나무가지와 꽃봉오리가 필 준비를 하는 등 산과 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민들께서는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제일 먼저 농기계 사전 점검 등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농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 지침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밭도롱 소각, 불법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실수가 언제든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326회 임시조회에는 각종 조례를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에서 재개정하려는 조례안 등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에 심중을 기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군의 주요한 정책과 역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커진 만큼 주의 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제9대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8개월에는 짧지 않는 시간 동안 국민 중심의 열린 의회, 정책 중심의 책임 의회를 목표로 강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차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정책 지원관 채용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 정책 역량이 향상되었고 본의장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회의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인심일군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읍면 순환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체감하기는 짧은 시간이시지만 우리 임시일군 의회는 함께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흐름은 썩지 않는다는 의미인 유수불불한 사자성어처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미래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본회의를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366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임실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9일 김항중 의원의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해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정일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김정음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실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3월 13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 회기 측
제28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은 의원과 장종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 무상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임실군 버스는 단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무상버스 체제로 전환, 국민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무상교육, 무상급식,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기본권은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권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50년 전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시작해 현재는 약 100개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노인, 청소년, 학생, 실업자 등에게 무상 대중교통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화성, 강원도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청송 등 일부 지자체가 무상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타 지자체 또한 도입을 고려하는 등 무상 대중교통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군 단위 지역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스는 임실 군민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이자 대중교통 체계의 핵심입니다. 버스는 오랜 시간 군민에 발휘되어 생활 편의를 제공해왔고 지금도 주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임실군 버스 운행 노선 수는 87개이며 1년에 약 53만 명의 군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실군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실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실군 버스의 주 이용객이 노인과 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 중 노인이 약 70%, 초중고 학생은 약 10%의 비율로 약 80%의 승객이 고령자, 학생, 어린이 등 교통 취약 계층입니다. 임실군 버스는 인구 감소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매년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적자 금액을 임실군 지원금으로 보전하는 상황입니다. 임실군에서는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큰 적자가 발생함에도 버스 운행 체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무상버스를 통해 5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상버스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무상버스의 활동량을 촉진하며 외부 활동 증가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대중교통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투자, 보행자 공간 구축 등으로 이어져 정주 여건이 개선됩니다. 둘째, 무상버스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람의 이동은 상가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최근 코로나, 고물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상버스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무상버스는 국민의 지역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하여 코로나 이후 침체했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역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버스를 타고 옥정화에 가서 출렁다리를 건너 붕어섬을 구경하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킵니다. 넷째, 무상버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수송 부분의 탄소 중립을 위해 대중교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버스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85만 건 중 22만 건의 사고 건수의 25%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순창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대중교통 유도수단으로 무상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버스는 걸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대중교통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무상 대중교통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도 하루속히 무상 대중교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종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6회 임시회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면연 새해도 경칩을 지나 겨울에 움츠렸던 꽃송이들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로 우리 임실군의 관광명소인 옥정호 출렁다리가 정식 개장 이후 벌써 2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임실에 기분 좋은 소식들만 가득한 봄이 되길 소원합니다. 본 의원은 320회 본회의 때 공공장사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상황을 확인하여 보니 남원시 승화원의 사용에 관련하여 남원시의회가 협약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오리무중인 상황이며 이에 우리 임실군은 3월 중에 있을 남원시와의 협약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업무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임실군에 직접 유치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현재는 무덤 이후로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차와 2차에 걸쳐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 방식을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시설 등의 장사시설을 확충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전국 화장열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는 3만 107명이며 그중 2만 7,687명이 화장을 진행하였고 이는 9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중 전라북도는 91.2% 비율로
화장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장장의 설치는 분묘 무분별한 설치와 포화로 인해 환경보호 당위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장묘 문화는 국가의 적극적인 화장 정책과 국민의 의식 변화 등으로 화장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시설의 지역 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여 화장 문화를 정착시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13조에는 군수는 관할구역 내 공설화 화장장 및 공안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는 까닭으로 유가족분들은 인근 도시의 화장장에서 화장 절차를 마치고 오셔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금전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근 전주와 남원시의 화장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6만 원에서 7만 원의 비용이지만 우리 국민이 이용할 시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시간까지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명절에는 화장장이 운영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4일장 및 5일장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군에서도 공공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민 인식의 변화 없이 유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사시설 유치에 있어 최신 설비를 갖춘 전국의 화장장 시설을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피해가 없다는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공모제를 실시한다면 자발적 유치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신민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묘역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장사시설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임실군도 장례에서 봉안까지 원스톱 장례복지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장례복지가 실현되어 비용과 시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올바른 장례복지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에게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임실군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금원 회기는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은 심의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임실군의 회기 측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양조원과 김종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게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예권을 상정합니다. 임실근의 회기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 동안 회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